안녕하세요.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정다운입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학습자 자율성에 관한 초등 영어 교사의 인식 및 실태 조사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 중 하나는 학생들이 교실 안팎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구성원 스스로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와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상황에서 학습자의 자율성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 목표에 대한 노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실 밖에서 학습자의 자율적인 학습이 더욱 필요합니다. 학습자 자율성은 미래의 학습에서 더 성공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므로 초등 단계에서부터 학습자 자율성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자 자율성에 관한 국내 교사 대상 연구는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자 자율성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연구 문제는 아래의 4가지입니다. 초등 영어 교사에게 학습자 자율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초등 영어 교사들은 학습자 자율성 신장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초등 영어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교사 자신의 교실에서의 실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초등 영어 교사들은 원격 수업에서 학습자 자율성의 필요성과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신장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학습자 자율성은 한국에서는 주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쓰이는 개념으로, 초등교육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자기관리 역량이라는 용어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이 3가지 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면서 학습자 자율성의 개념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학습자 자율성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능력이라고 정의됩니다. 구성 요소로는 심리적 측면에서 학습 책임감과 자신감, 행동적 측면에서 학습 전략 훈련을 위한 상위 인지 전략 사용, 사회적 측면에서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스스로 학습 필요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을 위한 자원들을 찾아보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정 및 적용하며 자신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구성 요소로는 문제 해결력, 상위 인지 전략, 창의성, 자율성, 자기평가, 개방성, 자기 효능감, 내재적 동기가 포함됩니다. 2015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자기관리 역량을 제시하였습니다. 자기관리 역량이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구성 요소로는 흥미, 영어 학습 동기, 영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 유지, 학습 전략, 자기관리 및 평가가 있습니다. 벤스는 학습자 자율성은 학습자의 특성이고 자기주도 학습은 배움의 방식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자 자율성이 다양한 수준의 능력인 반면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 학습자가 더 혹은 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영어 지도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 19명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 선다형 및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은 빈도 분석 및 기술 통계를 통한 양적 분석을 하였습니다. 설문 참여 교사의 배경 정보입니다. 초등교육 경력과 영어 지도 경력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문제 1. 초등영어 교사에게 학습자 자율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사들은 학습자 자율성의 의미를 묻는 항목에 대해 평균값 3.58의 응답을 하였고, 독립적인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학습자 자율성을 신장하는 활동이라는 항목에 평균값 4.32의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 학습자 자율성을 기르기 위해 자신의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항목에는 4.53이라는 높은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학습자 자율성의 구성 요소에 대한 질문에 내적 동기가 89.5%, 학습 전략 사용이 89.5%, 자기 점검 및 평가 84.2%를 우선적으로 뽑았고, 이어서 책임감과 효율적 학습 시간 배분을 선택했습니다. 학습자의 연령 및 능숙도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연령이나 외국어 능숙도에 따라 학습자 자율성을 신장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 모든 연령에서 발달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평균값이 4.21이며, 외국어 능숙도가 높은 학습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것이 더 쉽다는 항목의 평균값은 3.89입니다. 연령과 능숙도가 혼합된 질문 항목인 3, 4학년보다 5, 6학년의 학습자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것이 더 쉽다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3.05로 긍정적인 대답이 36.9%인데 반해 부정적인 대답이 41.1%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습자 자율성이 외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자 자율성은 성공적인 언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 자율성은 외국어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항목에 대해 각각 4.68과 4.58의 높은 평균값에 해당하는 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습자 자율성이 부족한 학습자는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없다는 항목에 15.8%의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 학습자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여줬습니다. 연구 문제 2번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교사들은 학습의 여러 단계에서 의사결정 시 학습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학습자의 자율성을 신장시킨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학습 단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평균값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학습 내용 및 학습 활동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각각 4.21과 4.00인데 반해 학습 자료 선택과 평가 방식을 결정하는 데 학습자를 참여시키는 것에는 평균값이 각각 3.79와 3.26에 불과했습니다. 학습 상황을 점검하는 능력이 학습자 자율성 신장에 중요하다는 항목에 대해 평균값이 4.63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평가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학습자 자율성이 교실 밖에서 혼자 학습함으로써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길러지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표에서처럼 학습자 자율성은 교실 밖에서의 학습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발달된다는 항목에 대해 2.47로 부정적인 답변이 47.3%, 긍정적인 답변이 5.3%로 나타났고, 학습자 자율성을 신장하는 데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항목에 대해 평균값이 4.16으로 학습자 자율성 신장을 위해 교실에서의 활동이 중요하고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교사들이 또래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협동하는 활동이 학습자 자율성을 신장시킨다는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도움 없이 학습자 자율성이 신장될 수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3.21로 47.3%의 교사들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21.3%의 교사들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연구 문제 3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교사들이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자율성 수준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선택형 문항과 단답형 문항으로 질문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인 편이라는 답변의 평균값은 3.00으로 대체로 그렇다는 답변이 31.6%,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31.6%로 같았고 나머지 36.8%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이지 않다는 답변의 이유는 학생들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 학습에 있어서 책임감 부족, 외재적 동기에 의한 학습, 시간 안배와 같은 학습 전략 부족 등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과제 해결 및 수업 활동에서의 적극성, 집중력, 수업에 대한 의견 제시, 모둠 활동 주도성 등을 들었습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실에서의 실행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평균값이 4.11로 학생들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84.2%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의 이유로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업, 개인화된 활동 제시, 선택권 부여, 자기 점검 기회 제공, 학생 의견 수용을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답변의 이유는 교육과정의 제약, 다인수 학급, 학생의 수준차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교실에서의 실태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 자율성 발달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 단답형 문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학습자 자율성의 발달을 방해하는 요소는 학습자 요인, 상황 요인, 교사 요인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자 요인으로는 학습에 대한 학생의 무관심과 학습 동기 결여, 그로 인한 학생들의 무기력, 모둠 활동에서의 무임승차 행동, 또래 집단의 분위기, 자율성을 발휘해본 경험의 부족, 일방적인 교사의 수업에 익숙함, 이러한 학습 습관의 지속, 가정 환경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상황 요인으로는 시간 및 공간의 제약, 과밀 학급, 부족한 레포 형성, 경직된 교육과정, 수준차 및 개인차, 대면 수업이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교사 요인으로는 교사로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 중심 수업 운영의 역량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연구 문제 4에 대한 결과입니다. 원격 수업에서 학습자 자율성의 필요성을 묻는 항목 중 학습자 자율성이 원격 수업 상황에서 더 필요한 능력인지를 묻는 항목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평균값이 4.26, 블렌디드 러닝에서 학습자 자율성이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서보다 요구된다는 항목에 대한 평균값은 4.53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습자 자율성이 테크놀로지 기반 영어 학습의 효과를 높인다는 항목에 4.42의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습니다. 테크놀로지 활용과 관련하여 학습자 자율성 신장과의 관계를 묻는 항목에 대해 아래 표에서처럼 평균값이 3.89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활용 과제가 학습자 자율성을 신장시킨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3.21로 긍정적인 답변이 36.9%에 불과하고 부정적인 답변도 20.1%나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학습자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사 교육의 방향 및 교육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19명의 초등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교사들에게 학습자 자율성이란 자기 점검 및 평가, 학습 전략과 메타인지 사용, 학습에 대한 책임감, 독립적인 과제 해결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사들은 학습자 자율성은 성공적인 언어 학습 및 외국어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든 연령에서 발달할 수 있지만 연령이나 언어 능숙도가 높은 학습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가 더 쉽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사들은 학습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습 내용을 선정할 때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습 활동을 학습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자신감, 학습 동기와 같은 학습자의 정서적 특징도
학습자 자율성 신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습자의 자율성을 보통 정도로 보고 있고 자신들이 교실에서 학습자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교사들이 학습자 자율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 자율성은 높지 않은 이유를 학습자 요인, 상황 요인, 교사 요인으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넷째, 학습자 자율성은 대면 수업보다 원격 수업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고 테크놀로지 활용이 학습자 자율성 신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터넷이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보다 그러한 도구를 이용하여 상호작용을 하고 학급 경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학습자 자율성 신장을 위한 교사교육의 방향 및 교육 내용, 행정적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사 교육의 방향은 교사가 연수 과정에서 학습자 자율성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점검 및 성찰을 기반으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배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슈머형 연수를 제안합니다. 둘째, 교사 교육의 내용은 학습자 자율성의 개념,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방법, 또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학습 조직, 학습 전략 및 평가 방법, 원격 수업에서의 학습자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테크놀로지 활용, 학습자 자율성을 방해하는 요인을 자신의 교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이론과 실제가 연계되도록 조직되어야 합니다. 셋째, 학교 관리자와 교육 행정가들이 학습자 자율성 신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사들의 교실에서의 실행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격 연수와 같이 필수적인 직무 연수 교육 과정에 학습자 자율성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함으로써 교사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근무하는 소수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습자 자율성에 관한 인식 및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제한점이 있음을 밝힙니다. 앞으로 지역과 대상의 수를 확대한 광범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원격 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습자 자율성 신장 방법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비대면 교육 시대의 중요한 시사점과 현장 교사들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